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MBN이 실시한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위로 깜짝 등장하며 대선 주자들 중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간 자명하며 외부 활동을 자제해오던 추 전 장관이 연일 전면에 나서 끝까지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청장과 정치 검찰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들 중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묻는 질문에 추 전 장관이 무려 5.1%를 얻어 깜짝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유의미한 지지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권에서도 차기 대선 주자들의 라인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N 매일경제가 RN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과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44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전화 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응답률 5.2%, 표준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 비슷한 기간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국힘당 전 최고위원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3%를 기록하며 4위에 올랐는데요. 당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이 차기 대선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 겁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에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발표한 표준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여론조사에서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24%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지난달에 이어 연속 1위를 한 겁니다. 2위는 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청장이 21%였는데요. 이 지사와 윤 전 청장 모두 전달보다 1%포인트씩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3% 지지율로 4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 정세균 전 국무총리,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각 1%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번 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이름을 처음 올렸는데요.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서 예비경선 1위를 통과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51%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1% 이상 지지율을 얻은 차기 대선 후보군 중 국힘당 소속은 이 전 최고위원이 유일한데요. 이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각 4% 등 수도권에서 높았고 국힘당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1%로 낮았는데요. 남성 지지율은 4%, 여성 지지율은 1%였습니다. 20대에서 4%, 30대에서 5%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젊은 유권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학생들은 6%가 이 전 최고위원을 지지하며 차기 대선 후보로 꼽았습니다. 한국갤럽은 후보명을 제시하지 않고 응답자가 스스로 답한 인물을 기록해 집계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이 전 최고위원이 차기 대권 주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인지도 탓인데요. 다만 대통령 선거는 만 4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어 올해 36세인 이 전 최고위원은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며 차차기 대선에나 출마할 수 있을 듯한데요. 반짝 인기에 편승해 대권 주자 반열에까지 오른 이준석,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칫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다 대통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안겨주는데요. 이건 아니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한 자리인가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청장이 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2시간가량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김 청장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 인사 발표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4일, 늦어도 주말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 장관과 김 청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5층에서 검사장급 검사의 승진 전보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특정인의 거취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차기 사법연수원 원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법연수원은 한동훈 검사장이 좌천돼 유배되어 있는 곳이죠. 이번 인사는 한동훈 검사 보고 나가라는 뜻인 건가요? 상황이 참 재밌어집니다. 김 청장은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2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설명도 했지만 저로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이 지검장 거취 등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논의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청장은 당초 예정된 4일 인사발표 일정에 대해서도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 대해 아주 충분히 자세히 들었다고 말해 김 청장과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날 회의가 길어진 것을 두고 두 사람 간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박 장관은 의견 충돌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의견을 청취하되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는 거죠. 두 사람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혁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일선의 우려와 개선 방안을 전달했는데요. 검찰은 어쩔 수 없는 검찰인가 봅니다.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겠죠. 김 청장은 기자들에게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 즉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직계와 관련해선 장관께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더 설명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청장의 의견에 박 장관은 검찰개혁의 큰 틀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김 청장의 의견을 듣고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왔습니다. 사실 인사는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검찰 내부의 보여주기용 쇼로 판단되는데요. 내부 반발을 최소화시켜 안정적인 검찰 조직을 끌고 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 생각이지만 말이죠. 김호수 청장이 제2의 윤석열이 아니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김용민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검찰총장 후보 지명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에 일을 해오신 것을 보면은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갖추고 계시다라고 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또 저희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국민들께도 그것을 좀 잘 말씀드리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개혁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국민 중심으로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 국민 신뢰를 잃었던 부분, 공정성 논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문제도 심각했죠.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검찰이 권한 남용한 것을 아무도 통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는 검찰의 칼날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데 힘없는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예리하고 검찰 내부 식구나 기득권, 재벌 이런 사람들한테는 녹이 슬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